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그러니까 신고를 할 때, 보통은 이제 거주자로서 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 공제는 국내 거주자하고 이제 동일하게 받습니다. 근데 몇 개는 국내 거주자하고 동일하게 못 받는 게 있어요. 오늘은 그 주의해야 될 그러니까 공제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해외 근로소득세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공제 중에 하나가 교육비 공제인데요. 이제 보통 이제 자녀분들, 이제 가족분들이 같이 해외 거주지로 이주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근로 거소지로 옮겨가지고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자녀분들 교육비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게 공제가 되느냐 보면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국외 교육기관, 우리나라의 연말정산 받을 때 그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 교육기관에 준하는 국외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당연히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 부설 어학연수 과정을 다니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설 어학원이나 어학당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에 우리나라 연말정산을 받는 그 해당 교육기관하고 그 교육기관에 해당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그 교육비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거 이제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이제 그 해외 월세 공제인데요. 보통은 이제 그 회사 사택으로 이제 회사 명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사택으로서 이용을 하면 뭐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그 월세를 보전받아가지고 회사로부터 본인이 월세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국내 거주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월세세 공제가 가능하죠. 국내에서 내는 월세 같은 경우는. 근데 이 해외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그 월세세 요건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그 어떤 요건이 있냐면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하고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가 동일해야지만이 월세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해외 월세는 이게 불가능하겠죠. 임대차 계약 주소하고 주민등록 등본 주소가 동일하지 않겠죠, 보통은.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그 공제 요건이 안 돼서 그 이분들은 월세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보험료들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근로자분들은 이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물론 공제를 받고 국내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1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받죠. 그래서 해외 보장성 보험료는 어떨지 이제 일단은 해외 사회보험료는 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납부하는 그 건강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 비슷한 게 있겠죠. 이런 거는 공제 대상이 일단 아니고요. 해외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공제 받을 수 있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 거주자, 국내 근로자가 보장성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뭐가 되냐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61조의 3을 보면 보험계약 또는 영수증에 보험료 공제 대상임이 표시가 되어야지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보통은 간소화 자료로 우리가 공제를 받죠. 이런 공제 요건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간소화 자료로 끌고 오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보통 공제를 받죠. 대부분이 이제 국내 보장성 보험료 이렇게 공제를 받습니다. 근데 해외 보장성 보험료는 일단 간소화 자료도 끌고 올 리가 없고 그 해외 보장성 보험료의 보험 계약이나 영수증에 우리나라 이제 연말정산할 때 보험료 공제 대상임이 표시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해외 보장성 보험료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점 주의하시고요. 네, 오늘은 해외 근로소득자가 이제 국내 거주자로서 이제 근로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때 국내 근로소득자하고 달리 공제받을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는지 교육비하고 월세세 공제하고 보장성 보험료 공제 요 세 가지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